9월달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시장의 전망이 형성됐었습니다만, 근래 들어서는 9월달 금리 인상은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요. 빅텍 기업들의 자금 조달 증가는 AI 투자를 위한 막대한 자본 지출하고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부터는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가는 기업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디 이코노미스트의 박희찬입니다. 최근에 매크로 이슈, 시장에서 궁금한 두 가지 부분을 갖다가 오늘 갖고 와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채 금리 최근 상승세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두 번째는 최근에 달러 원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근래에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와 더불어서 미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7월달, 8월달 지나면서 미국의 인플레 데이터들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고,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완화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단기물 금리는 8월달 들어서 상승세가 꺾인 것이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10년물 이상 장기물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가 서로 다른 방향성을 띠기 시작한 것이 최근 2, 3주간의 흐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인플레 우려는 최근에 좀 완화가 됐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인플레 기대 심리는 보시는 대로 지난 5월 달에 피크를 친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고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미국채 금리 상승으로 그렇게 반영하고 있는 구간이 아니고,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 차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실질 금리가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저희는 채권의 공급 증가에서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채권 공급 증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의 국채 발행 증가 이슈이고요. 국채 발행 증가는 당연히 정부 재정의 악화, 재정 수지 적자의 심화하고 연결이 됩니다. 근래에 미국은 관세 수입 증가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조금 완화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에 의해서 관세를 더 이상 징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환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고,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관세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가 최근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의 환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는 대로 미국의 재정 수지가 관세 수입으로 인해서 많이 개선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효과가 이제 앞으로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다시 심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고, 이 부분이 국채 발행 증가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로 회사채 발행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의 회사채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때 발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미국의 전반적인 채권 발행 증가의 시기가 연준의 금리 인하기에 겹친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올해도 미국의 채권 발행은 증가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기대되지 않는 해이고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통화 정책이 불편한 상황에서 채권 발행이 증가하다 보니까 채권 금리 입장에서는 상승의 압박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채권 발행의 증가는 오른쪽 그림 보시는 대로 회사채 쪽에서 이 부분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차트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코포리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회사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림 보시는 대로 올해 상반기 채권 발행 증가의 대부분을 회사채가 기여하고 있다라고 이 차트에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회사채 발행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빅텍 기업들입니다. 빅텍 기업들의 자금 조달 증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AI 투자를 위한 막대한 자본 지출하고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은 작년, 재작년에도 자본 지출을 계속해서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체 돈을 잘 벌고 그로부터 잉여 자본이 계속해서 여유로웠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채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부터는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가는 기업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되면은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 외부 자금 조달을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잉여 현금 흐름이 대부분 다 마이너스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결국은 내년도에는 이 빅텍들의 자금 조달에 의한 채권 시장의 압박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미국의 전반적인 금리 상승 압박이 내년도에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라도 다행스럽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인플레 여건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크게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올해처럼 계속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는 그런 인플레 여건에 처한다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고 시장에서 우려하는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5% 이상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환율 이슈를 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환율 전망은 지금 달러 환율 1,400원대 초반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상보다는 조금 낮은 환율로 지금 떨어졌고 지금 현재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초 저희 전망보다 조금 더 달러 환율 레벨이 낮아진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후퇴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 발표되고 있었던 이 미국의 인플레 데이터들이 시장의 예상보다는 우호적이었고요. 그리고 뭐 소비나 고용 관련된 데이터들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에는 9월달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시장의 전망이 형성됐었습니다만, 근래 들어서는 9월달 금리 인상은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올해 12월까지 금리 인상이 1회 이상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7월 하순 가장 높을 때만 해도요. 근데 지금은 한 번 이상 금리 인상될 확률도 꽤 많이 낮아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희 판단으로는 9월 달에 금리 동결은 물론이고 연말까지도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방향성을 띨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달러의 어떤 강세 압력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달러 원 환율이 떨어짐에 있어서 달러 엔 환율이 떨어진 효과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엔화하고 원화의 동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있는 차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엔하고 원은 굉장히 비슷한 방향성을 띱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엔이 조금 강세로 돌아섰어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일본이 추가적인 엔 약세를 막기 위한 공조 개입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엔화의 약세를 좀 막아주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위적인 개입 효과는 오래 갈 수 없다. 결국은 펀더멘탈의 압력에 의해서 이 환율의 방향성도 결정될 것이라고 보는데, 엔화는 일본은행이 기본적으로 금리를 많이 올릴 수 없는 일본의 인플레 여건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본의 정부 부채가 원체 많다라는 것도 금리를 많이 올릴 수 없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엔화의 어떤 약세 기조는 중장기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엔화와 높은 동조성을 띠는
원화에게는 이런 엔화의 상황이 계속해서 어떤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엔화가 조금 안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만 길어져도 결국은 엔화 약세, 그에 따른 원화 약세 동조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원화 강세가 지속될 수 없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코스피 상승과 연계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제 원화의 지난 2, 4분기의 약세 요인으로 작동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난 7월달, 8월달에 코스피가 급락세를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한국의 주식 보유 비중이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매도세도 약화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도세로 인한 어떤 원화 약세 압력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8월달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매수하는 날짜도 더 빈도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달러 환율이 좀 떨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외국인이 조금 사고 있습니다만 코스피가 다시 이제 뭐 7,000, 8,000 이상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또 매도를 할 가능성이 저희는 좀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어떤 불확실성 요인, 중요 변수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사면서 원화를 강세로 만드는 이런 상황은 지속 가능성이 있게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두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미국 금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달러 환율에 대한 얘기. 그래서 미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까지 채권 공급, 채권 발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 보인다. 국채도 그렇고 특히 회사채 쪽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 위로 갈 가능성 내년도에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두 번째 내용은 달러 환율은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엔화 약세 압력 그리고 외국인 주식 매도세 변수 이런 부분들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계속된 하락세보다는 어떤 약간의 상방 리스크를 조금 더 생각하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늘 변합니다. 하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원리는 생각보다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 디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도 복잡한 시장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와 투자 포인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